은설은 희정이 감춰둔 서류를 손에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낡은 종이에는 17년 전 병원 이름과 출생 날짜가 적혀 있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이었다. 그러나 산모 이름은 희정이 아니었다. 윤정선.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은설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그 같은 이름이 신생아 검사 기록과 진료비 영수증에도 남아 있었다. 그때 희정이 방문을 열었다. 은설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본 순간 희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걸 어디서 찾았어? 은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출생 기록을 희정 앞에 내밀었다. 윤정선이 누구야? 희정은 서류부터 거두려 했다. 은설이 손을 뒤로 뺐다. 대답해. 은설아,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록이야. 내가 태어난 날짜가 적혀 있어. 병원도 같고 신생아 번호도 같아. 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엄마가 그 사람을 찾는 거야? 희정의 입술이 굳었다. 은설은 서류에 남은 희정의 메모를 보여줬다. 정선이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주소와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를 낳아준 사람을 찾았다니. 더 이상 나 키우기 싫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면 왜 나 몰래 찾아? 너한테 제대로 말하려고 그랬어.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가 내가 다칠까봐. 내가 다칠까봐? 은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는 늘 그 말이야. 나를 위해서 숨겼고, 나를 위해서 거짓말했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하려던 게 아니야. 그럼 지금 말해. 윤정선이 내 친엄마야? 희정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망설임이 은설에게는 대답보다 분명했다. 맞구나. 확실한 검사를 해봐야 해. 엄마는 벌써 믿고 있잖아. 희정이 은설의 팔을 붙잡았다. 내가 누구를 찾든 넌 내 딸이야. 그건 달라지지 않아. 달라지지 않는데 왜 겁을 내? 겁나는 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누구인데? 희정은 미란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다. 은설의 출생을 둘러싼 비밀이 미란의 과거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만 알 뿐 누가 아이를 바꾸었고 왜 정선이 사라졌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조금만 기다려줘. 은설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또 기다리라고? 내가 정선 씨를 만나고 올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필요 없다고 하면? 그런 일 없어. 어떻게 알아? 희정은 은설의 손을 놓지 않았다. 널 버린 사람이 아니니까. 그 말에 은설의 눈빛이 달라졌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희정은 뒤늦게 입을 다물었다. 은설은 희정의 손을 밀어냈다. 엄마는 내가 모르는 걸 전부 알고 있었어. 은설아. 어차피 버릴 거잖아. 버림받기 전에 내 발로 나가겠다는데 뭐 잘못됐어? 은설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희정이 문을 막아섰다.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엄마가 없는데. 화난다고 집부터 나가는 게 해결책이야? 여기가 정말 내 집이기는 해? 희정은 더는 붙잡을 말을 찾지 못했다. 은설은 희정의 옆을 지나 집을 나갔다. 희정이 뒤따라 골목까지 나왔지만 은설은 돌아보지 않았다. 왕금자는 열린 대문 앞에 서 있는 희정에게 다가왔다. 결국 알았니? 희정은 어머니를 돌아봤다. 엄마도 기록을 봤어요? 서류를 그렇게 숨겨두면 누가 못 보니? 왜 은설이를 막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알 일이었어. 지금은 아니었어요. 왕금자는 희정의 손에 남은 출생 기록을 바라봤다. 정말 정선이 딸이 맞는 거냐? 신생아 번호는 같아요. 미란이 딸이 아니고. 그래서 정선 씨를 직접 만나려고요. 찾아가서 뭘 할 건데? 희정은 구겨진 서류를 반듯하게 폈다. 빼앗겼으면 다시 빼앗아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뭘 말이냐? 정선 씨한테 빼앗긴 이름도 은설이 인생도요. 희정의 눈빛이 굳어졌다. 내가 빼앗아서 은설이한테 돌려줘야겠어요. 왕금자는 더는 말리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수첩에서 주소 하나를 찾아 희정에게 건넸다. 정선이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이야. 오래된 주소라 지금도 거기 있을지는 모른다. 희정이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은설이를 데리고 돌아온 날부터 보관했다. 그럼 엄마도 정선 씨를 알고 있었어요? 왕금자는 시선을 피했다. 사람 하나 만나고 온다고 진실이 전부 나오는 건 아니다. 엄마가 아는 것부터 말해요. 먼저 정선이부터 만나.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와. 희정은 주소가 적힌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미란이 보낸 남자였다. 남자는 희정이 택시에 오르는 모습을 찍은 뒤 미란에게 사진과 차량 번호를 전송했다. 미란은 회사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사진을 확인했다. 희정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17년 동안 모습을 감춰온 정선의 거처였다. 미란은 즉시 전화를 걸었다. 희정이가 정선을 찾아가고 있어요. 상대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둘이 만나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그 여자 입은 진작 막았어야지.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요. 원하는 게 뭔데?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희정이가 정선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서류도 전부 가져오고. 사람은 다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미라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직은요. 전화를 끄는 미라는 조수석에 놓인 오래된 사진을 집어들었다. 젊은 정선과 미란이 같은 작업실 앞에서 웃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정선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미란은 사진을 반으로 접었다. 정선이 다시 나타나는 순간 미란이 쌓아 올린 이름과 자리도 무너진다. 주미란이라는 현재뿐 아니라 주예숙이었던 과거까지 세상에 드러난다. 그러나 미란에게 더 두려운 것은 따로 있었다. 은설이 정선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혜라가 누구의 딸인지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그 시각 은설은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가방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스케치북이 전부였다. 집을 나온 기세로 갈 곳도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막막하게 다가왔다. 석진은 불이 켜진 작업실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해요? 은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작업하려고요. 짐가방까지 들고. 석진은 은설의 옆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집에서 무슨 일 있었죠?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 없는 사람은 빈 종이만 1시간씩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은설은 연필을 내려놓았다. 석진 씨는 가족한테 숨겨진 적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가족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요. 석진은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은설은 스케치북에 빈장을 넘겼다. 나를 낳은 사람이 따로 있대요. 석진의 얼굴이 굳었다. 희정 어머니께 들었어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숨겨둔 서류를 내가 봤어요. 확인되지 않은 기록일 수도 있잖아요. 엄마도 똑같이 말했어요. 은설 씨를 속이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석진 씨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안다고 그래요?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오자 은설이 먼저 시선을 피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하루만 혼자 있고 싶어요. 여기서 밤새려고요? 갈 데가 없어요. 석진은 잠시 생각하다 작업실 열쇠를 내려놓았다. 문 잠그고 있어요. 나는 밖에 있을 테니까. 석진 씨, 혼자 있고 싶은 건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혼자 두지는 않을 겁니다. 석진이 나가려 하자 은설이 그를 불렀다. 나중에 나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떡하죠? 석진은 돌아서서 은설을 바라봤다. 희정 어머니가 은설 씨를 키운 시간은 없어지지 않아요. 친엄마가 나를 버린 이유까지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든 은설 씨 잘못은 아닙니다. 은설의 눈에 차오른 눈물이 스케치북 위로 떨어졌다. 석진은 더 다가가지 않았다. 은설이 스스로 울음을 멈출 때까지 문 밖에 기대어 기다렸다. 혜라는 두 사람이 함께 작업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출입문 유리 너머로 은설을 지키는 석진의 모습을 본 혜라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은설 집 나왔대요. 내가 어떻게 알아? 석진 선배 작업실에 있으니까. 그곳에는 왜 갔어? 내가 어디를 가든 주 실장 허락받아야 해요? 당분간 은설이 건드리지 마.
헤라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주 실장, 요즘 이상해요. 무슨 소리야? 전에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치웠잖아. 그런데 왜 고운 설만 나오면 나더러 참으래? 괜히 소란 만들지 말라는 뜻이야. 혹시 그 여자한테 약점 잡혔어요? 강해라. 아니면 고은설이 주 실장하고 무슨 상관이라도 있어요?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짧은 망설임을 헤라는 놓치지 않았다. 정말 뭔가 있나 보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미란이 전화를 끊었지만 헤라는 작업실 안에 은서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미란이 은서를 지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설은 석진이 사온 죽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석진은 맞은편에 앉아 은설에게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밤새 희정에게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었다. 전화부터 해요. 싫어요.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친엄마를 찾으러 간 사람이 나를 왜 걱정해요? 은설 씨를 버리려고 찾는 게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려는 거겠죠. 진실을 알고 나면 선택해야 하잖아요. 무슨 선택이요? 누구 딸로 살 건지. 석진은 은설의 휴대전화를 다시 앞에 놓았다. 그건 둘 중 하나를 버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석진 씨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당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맞아요. 내가 대신 겪어줄 수는 없어요. 석진은 은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도 은설 씨가 혼자 버티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은설이 겨우 숟가락을 들었다. 석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해외 대학에서 온 연락이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은설이 발신자 이름을 확인했다. 유학 가요? 아직 결정 안 했어요. 기회가 온 거잖아요. 지금 당장 답할 일은 아닙니다. 나 때문에 미루는 거예요? 은설 씨 때문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럼 가요. 은설은 애써 웃었다. 나 같은 사람 옆에 있다가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석진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유학 가기로 했어. 은설의 손이 멈췄다. 정말요? 다음 달에 떠날 겁니다. 조금 전까지 가라고 했던 은설은 선뜻 축하하지 못했다. 석진은 은설 앞에 놓인 스케치북을 바라봤다. 가기 전에 은설 씨 공모전 작품 완성하는 것까지 보고 싶어요. 내가 못 끝내면요? 끝낼 수 있어요. 가서 나 잊으면 어떡해요? 은설이 무심코 꺼낸 말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은설은 급히 고개를 돌렸다. 석진이 조용히 말했다. 너 절대 잊지 않을게. 은설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도 약속해. 석진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나 절대 잊지 않겠다고. 은설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싶었지만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작업실 밖에서 두 사람의 말을 듣던 헤라는 손톱으로 손바닥을 눌렀다. 석진이 유학을 결심한 이유도 떠나기 전 은설을 지키려는 이유도 자신이 아니었다. 헤라는 복도를 돌아 나오며 미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고은설하고 무슨 사이인지 오늘 안에 말해요.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알아낼 테니까. 한편 희정은 정선의 옛 주소에 도착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다. 이웃 주민은 정선이 며칠 전까지 살았지만 급히 집을 비웠다고 말했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몰라요. 어떤 남자들이 찾아온 뒤로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나갔어요. 남자들이요? 빚쟁이들 같지는 않았어요. 차도 좋은 걸 타고 왔고. 희정은 미란이 먼저 사람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정선의 집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에는 황급히 떠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쓰러진 의자 옆에는 약병과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젊은 정선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 사진의 뒷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은설아, 엄마가 반드시 데리러 갈게. 희정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쥐었다. 정선은 은설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정선에게서 아이를 빼앗았다. 방 안을 살피던 희정은 찢어진 주소록에서 미란의 옛 이름을 발견했다. 주혜숙. 그 아래에는 같은 회사 대표의 이름과 병원 원장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세 사람을 잇는 선 옆에 정선이 남긴 문장이 있었다. 내 아이를 돌려줘. 희정이 주소록을 가방에 넣는 순간 현관 밖에서 남자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희정은 베란다 쪽으로 몸을 숨겼다. 남자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사진이 없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보고했다. 휴대전화 너머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희정이가 먼저 가져갔을 거예요. 가방부터 찾아요. 희정은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켰다. 남자들은 서랍과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다. 희정은 베란다 옆 비상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던 희정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은설의 전화였다. 그 소리에 남자들이 복도로 뛰어나왔다. 희정은 전화를 받지 못한 채 아래층으로 달렸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정선에게서 온 문자가 도착했다. 혼자 오세요. 미란이 알면 만나지 않겠습니다. 주소는 외곽의 폐업한 요양원이었다. 희정은 곧장 택시를 잡았다. 남자들은 차량을 타고 뒤를 쫓았다. 미란은 추적 보고를 받으며 직접 요양원으로 향했다. 더는 다른 사람에게만 맡길 수 없었다. 정선이 희정에게 어떤 말을 할지 알고 있었다. 17년 전 정선은 아이를 빼앗긴 뒤 미란에게 매달렸다. 미란은 아이가 죽었다고 속였다. 정선이 진실을 알아내자 병원 원장과 함께 그녀를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정선의 증언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은설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생겼다. 미란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정선아, 내가 이번에도 내 것을 빼앗게 둘 것 같아? 희정은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 끝방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야윈 얼굴과 떨리는 손. 그러나 품에 안은 사진만큼은 놓지 않고 있었다. 희정이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다. 윤정선 씨?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박희정 씨예요? 저를 아세요? 정선은 희정의 얼굴을 확인하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설이는요? 희정의 눈가가 붉어졌다. 잘 컸어요. 정선의 입술이 떨렸다. 정말 살아있어요? 희정은 사진 속 아이와 지금의 은설을 번갈아 떠올렸다. 네, 살아있어요. 정선은 힘없이 벽을 짚었다. 미란이가 죽었다고 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못 가서 죽었다고. 정선 씨 딸이 맞습니까? 정선은 품에서 작은 아기 팔찌를 꺼냈다. 팔찌에는 은설의 출생 날짜와 신생아 번호가 남아 있었다. 내가 누구냐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은설이 출생 기록이 바뀌었어요. 미란 씨 아이와 같은 날 태어났고요. 정선의 표정이 굳었다. 같은 날 태어난 아이는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란이는 그날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희정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병원 기록에 미란 씨 이름이 있습니다. 가짜예요. 정선은 희정의 손을 붙잡았다. 미란이는 내 아이를 가져간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가져갔어요. 그게 무슨 말 같은데요? 은설이 친모는 나예요.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내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정선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란이가 내 출산 기록을 자기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 아이를 이용해서 대표님 집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럼 은설이를 왜 제게 보냈어요? 계획이 틀어졌으니까요. 아이 혈액형이 대표님과 맞지 않았어요. 희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정선은 지난 세월을 토해내듯 말을 이어갔다. 미란이는 아이가 들키면 자기도 끝난다고 했어요. 당신에게 맡긴 뒤 죽었다고 처리했어요. 은설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정선은 대답하려다 복도 쪽을 바라봤다. 문 앞에 미란이 서 있었다. 그 입 다물어. 희정은 정선을 뒤로 숨겼다. 결국 내가 한 짓이었어. 미란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정선이 말을 믿겠다고. 증거가 있어. 희정은 아기 팔찌를 들어 보였다. 미란의 시선이 팔찌에 꽂혔다. 그건 진작 없어진 줄 알았는데. 정선은 미란을 향해 다가갔다. 내 딸 어디 있어? 내 딸이 아니라 희정이 딸로 잘 살고 있잖아. 내가 빼앗았어. 빼앗겼으면 다시 빼앗아 와야 된다고 생각했겠지. 미란은 차갑게 웃었다. 그러면 데려가 봐.
17년 동안 다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른 아이가 널 받아줄 것 같아? 정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희정이 미란의 앞을 막았다. 은설이한테 전부 말할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그 아이야. 내가 그걸 걱정해? 나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야. 정선 씨 이름으로 뭘 얻었어? 미란의 눈빛이 달라졌다. 내가 가져야 했던 걸 얻었어. 남의 인생을 훔치고도 내 거라고 생각해? 세상은 먼저 잡은 사람 것이야. 희정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지금 말한 것까지 전부 녹음됐어. 미란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희정은 녹음 파일을 은설과 석진에게 전송하려 했다. 하지만 통신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미란이 손을 내밀었다. 휴대전화 줘. 싫어.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는 내가 해야지. 미란은 복도 쪽을 바라봤다. 그녀가 데려온 남자들이 입구를 막고 있었다. 내 마지막 기회를 잡았어야지. 희정은 정선의 손을 붙잡고 뒤쪽 출입문으로 달렸다.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은설이 나타났다. 희정의 위치를 확인한 석진과 함께 찾아온 것이었다. 엄마. 희정이 걸음을 멈췄다. 은설은 희정 옆의 여자를 바라봤다. 자신과 닮은 눈매가 한눈에 들어왔다. 정선 역시 은설을 보는 순간 움직이지 못했다. 은설아. 정선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은설은 희정부터 바라봤다. 이 사람이야? 은설아, 일단 여기서 나가자. 나 낳은 사람이 이 사람이냐고. 희정은 더는 숨길 수 없었다. 그래. 은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래서 날 여기까지 오게 했어?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했어. 나를 낳아준 사람을 찾았다니. 더 이상 나 키우기 싫어서? 그런 뜻 아니라고 했잖아. 엄마는 이 사람한테 나를 돌려주려고 온 거잖아. 아니야. 정선이 은설에게 다가갔다. 널 버린 게 아니야.